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 이선영. 허균의 동의보감. 만만치 않은 가격에 안마의자 2개를 들여놓은 게 마케팅 측면에서 신의 한 수가 될 줄 알았다. 노인이 밀집한 동네라서 환자 끌기에 적합한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마의자 공짜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이 통증 클리닉 의원의 단골로 이어지리란 건 닥터강의 아이디어였다. 그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수로 작용하리란 건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다. 공짜로 안마의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발 없는 말이 동네에 쫙 퍼졌고 노인들은 병원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길게 줄을 섰다. 속 모르는 사람은 대박난 병원이라 여길 것이었다. 새치기 하거나 말싸움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것은 김 간호사의 아이디어였다. 그 역시 영양가 없기는 매일반이었다. 혹시 노인들이 닥터강의 자질이나 실력을 알아보고 얕잡은 건 아닐까 싶은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다. 닥터강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이었고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터라 솜털도 보송보송한 30 초반의 애송이였다. 의대 다니면서 유급을 3번이나 먹은 터라 30을 넘긴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20대에 개원한 의사가 될 뻔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 병원 간판부터 다르다. 종합병원이나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은 의원으로 분류된다. 동네 의원이라도 전문의는 외과나 내과 등의 진료 과목을 병원 이름과 함께 큼지막하게 드러내는 것과 달리 일반인은 작은 글씨나 괄호 안에 진료 과목을 명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닥터강의 강수환 의원 진료 과목 통증 클리닉으로 간판을 걸었다. 일반인에게는 다 고만고만한 병원으로 보이겠지만 의사 실력 차이는 크다. 전문의가 되려면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의 자격 요건은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게 다니까. 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을 이수하면 모든 의대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시험에 응한 90%가 통과한다. 결국 의대생한테는 의뢰 주어지는 졸업장과도 같은 라이센스다. 닥터강의 의사 자격은 그 기준에 딱 턱걸이한 지피, 일반이었고 개원은 가능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련 과목 및 전문 과목이 없는 탓에 피부 미용 및 통증 치료가 대부분이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친 전공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가 있다. 소위 의대의 노숙인이라 불리는 과정을 거친 후 교수 겸 전문의가 되는 길이 그 첫 번째다. 2번째는 집안 재력을 담보로 병원을 열어 원장이 되는 길이다. 첫째가 의사로서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면 둘째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맞춰 굳이 어렵게 의대 노숙인 생활을 하느니 개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길을 택하는 추세가 된 지도 오래다. 대다수의 의대생이 이렇게 명예와 돈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반면 닥터강은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였다. 혹독한 전문의 과정을 버텨낼 능력도 없었고 하루빨리 개업이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의대 합격을 기점으로 닥터강은 자신의 능력이 고갈되고 있음을 느꼈다. 의대 졸업과 의사 국가고시 합격만으로도 닥터강은 숨이 찰 지경이었다. 부모님 성화에 등 떠밀려 엄격결에 서울에서 뚝 떨어진 경기도 외곽에 개원했지만 열정도 포부도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곤 하더라도 개원할 때 지원받은 부모님 노후자금과 은행 대출은 갚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10분 고려한 진료 과목이 바로 통증 클리닉이었다. 동네 특성상 노령층 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걸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아무려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환자 유치를 위해 들여놓은 안마의자로 공짜 이용객만 늘어났을 뿐. 하루에 환자 몇 명 얼씬거리고 많은 진료실을 지키고 앉은 닥터 강의 귀에 시끌벅적한 대기실 소음이 들려왔다. 노인들의 대화는 어쩌면 그토록 하나같이 진부한 걸까? 그걸 기울여 듣고 있으면 닥터 강도 그들과 한 통속으로 진부해지는 기분이었다. 입만 열면 입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아프다는 푸념을 경쟁하듯 쏟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다른 결론은 결국 늙으면 죽어야겠다는 것이었다. 45도 각도의 비스듬한 안마의자를 용케 차지한 노인이 시원하다는 말을 연발하다가 오늘 뛰었다. 아픈 몸뚱아리가 갈 때는 한 구덩이밖에 더 있겠어. 올해 넘기고 내년 봄에는 죽어야지. 누가 아니래. 나도 내년 봄에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옆에 안마의자에 반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던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이제 막 봄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년 봄이라면 1년을 유보한다는 뜻이다. 누가 들어도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내년 봄이 돌아오면 또다시 후년 봄을 기약할 노인들이었다. 결국 죽고 싶다는 푸념은 생애에 대한 애착이 아직 강렬하다는 반증이었다. 죽고 싶다면서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게 뭐람? 그냥 지금이라도 콱 죽으면 될 텐데. 의사 선생님, 시방 뭐라고 하셨수? 어느 틈에 진료실로 들어온 노파 환자가 스툴에 엉덩이를 걸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닙니다. 혼잣말이에요. 황말년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겁니까? 그게요, 어깨 쭉지하고 여그 팔뚝이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물컵 하나 들려고 해도 힘이 뚝 떨어지는 거요. 노파는 주저리 아픈 데를 펴댔다. 네, 됐습니다. 닥터 강은 노파의 말을 단칼에 자르고 어깨와 팔뚝을 손으로 꾹꾹 눌렀다. 노파가 아프다고 신음을 내뱉거나 말거나. 손의 감각으로 진단한 병증은 회전근개 파열증이었다. 어깨 관절을 이루는 4개의 근육 중 하나에서 2개가 손상되어 어깨와 팔에 통증이 생기는 병이었다. 염증이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했다. 황말년님, 오늘은 물리치료만 받고 가세요. 이 병은 한 번으로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셨을 때 주사치료와 약물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에 오면 주사 좀 꼭 놔줘요. 그러면 훨씬 덜 아플란가? 그럼 안녕히. 환자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닥터 강의 냉정한 태도의 노파는 주눅이 드는지 연신 머리만 조아렸다. 노파가 진료실을 나간 후에도 노인들의 중구난방인 대화는 계속되었다.